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유심정. 오늘 11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신체화라는 방어기제에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픈 걸 몸이 아픈 걸로 표현하는 걸 신체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신경성 질환이 있는데요. 가민성 대장증후군, 신경성 위염 등과 같이 실제 검사상 아무런 소견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상이 있는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신경성 질환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진 않지만 몸은 실제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네, 이것은 신체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리적인 갈등이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연관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불편한 어떤 감정들이 가슴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몸의 어떤 아픔과 통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신체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에 처하면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들 그러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띠둘러매고 이렇게 들어눕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일종의 신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체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갈등 장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호소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요. 소극화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와 이제 헤어져서 실연한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실연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오늘은 조퇴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권에 살고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종의 이제 몸의 아픈 신호들을 표현하게 되면 훨씬 더 타인에게 도움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예, 신체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화는 성장 과정에서 감정 호소가 허용되지 않거나 정서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이 정서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고 수용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호소보다 몸이 아팠을 때 훨씬 더 타인에게 동정받기가 쉽고 도움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조금 의존적이고 동정과 관심을 끌고자 자기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지도 잘 모르고요. 이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단지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며 어떤 신체적인 아픔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정신센터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20에서 58%는 불면증, 피로, 목, 허리, 통증, 두통, 이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능률 저하, 우울감, 불안 같은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환자는 3,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처음 찾는 병원은 내과가 64.7%로 가장 많고 정신과는 5.6%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까운 일본 나라와 우리와 정서적인 어떤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마음적으로 힘들다라는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 글로벌에서 1000명당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한국이 13명에 불과하고요. 미국이나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캐나다 굉장히 선진국이고 행복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의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우울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살 1위고 그다음에 행복도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들은 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음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자료입니다. 아이슬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과 캐나다, 스웨덴, 영국 같은 선진국이고 행복도가 꽤 높다고 평가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처방약이 굉장히 많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음의 압질병, 또 마음의 감기와 같은 우울이 자연스럽게 오픈이 되고 표현이 되고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신체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자기 감정, 마음의 불편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허용되고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음 치료도 당당하게 받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사 열정의 블로그는 블로그.naver.com 퍼스트 소윤입니다. 저는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